저는 박도연 65입니다. 철도 기관사로 35년을 달렸고 그동안 매일 아침 벽시계를 1분 빠르게 맞췄습니다. 안전 여유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오늘 그 1분을 제자리로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멈출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신호가 흔들리면 기관사는 멈춥니다. 아버지는 언제 멈춰야 할까요? 휴대폰이 쉬지 않고 떨렸습니다. 부재중 통화가 쌓여갔지만 저는 전원을 끄고 아내 에리와 짧게 적었습니다. 우린 괜찮다. 찾지 말아라. 각자 삶의 신호를 보라. 여러분, 집에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이번만 부탁이 어느새 당연히 되었을 때, 아픈 사람보다 돈 이야기가 먼저 올라올 때 그게 경고등입니다. 우리는 그 불빛을 오래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상제동을 당깁니다. 이 이야기는 가출이 아닙니다. 신호 복구입니다. 정지에서 멈추고 서행으로 확인하고 출발로 나아간 7개월의 기록. 철도에서 배운 언어로 가족을 다시 세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깐만 제 옆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도연입니다. 올해 65, 철도 기관사로 35년을 달렸습니다. 새벽 5시 반 산책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정확히 1분 빠르게 맞추는 겁니다. 20년 넘게 해온 습관이죠. 기관사 시절부터 몸에 밴 안전 여유입니다. 여보, 또 시계 만지고 있네요. 아내 에리가 부엌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63살인 에리는 30년간 동네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2022년에 가게를 정리했지만 지금도 주 2회씩 무료 커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생명이야. 저는 시계를 벽에 다시 걸며 중얼거렸어요. 에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퇴한 지 2년째 저는 여전히 시간에 예민합니다. 아니, 모든 것에 예민해요. 문 잠금 장치, 가스밸브, 전기 스위치까지.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오늘 오후엔 아파트 단지 경보기 수리를 도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부탁한 일이에요. 박 기사님 손재주가 최고예요. 업체 부르면 10만 원인데. 관리소장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경보기를 분해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거든요. 접촉부가 겨우 2mm 어긋나 있었는데 그게 오작동의 원인이었습니다. 미세한 어긋남이 큰 사고를 부르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철도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웃 이복자 할머니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68살인데 입담이 장난 아닙니다. 도연씨, 요즘 자식들 어때요? 뭐가요? 아유, 모르는 척. 우리 나이엔 다 보이는데.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정말. 이복자는 픽픽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왜 이리 씁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무렵 에리가 미용실 정리할 때 쓰던 장부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봐요, 여보. 마지막 외상 정리가 끝났어요. 장부 마지막 장을 넘기며 뿌듯해했어요. 30년간의 기록이 빼곡합니다. 받을 돈, 준 돈, 외상 내역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단하네, 우리 에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사람의 이름과 사연이 담겨 있었어요. 밤 10시 40분 저는 다시 벽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1분 빨라요. 내일도 모레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시계는 정확한데 제 마음엔 뭔가 미세한 어긋남이 느껴집니다. 마치 고장 나기 직전의 신호등 같아요. 에리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런 평온할 때라는 걸요. 벽에 걸린 전국 간이역 엽서들이 희미한 전등 불빛의 반짝이었습니다. 35년간 모은 소중한 컬렉션이죠. 기차가 서는 모든 곳, 바다가 보이는 작은 역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언젠간 저기 다 가볼 거야. 에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농담이었는데 지금은 왜 진담처럼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 죄송한데 부탁이 있어요. 일요일 오전 장녀 서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8살인 서영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시댁 큰어머니 회가변이 다음 주인데요. 음식 준비를 제가 맡게 됐거든요. 근데 재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얼마나 필요한데? 1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카톡으로 보낼게요. 에리가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보내마. 감사해요, 아버지.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영이도 참 고생이야. 시댁에서 음식까지 떠맡기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꼭 갚겠다는 말을 몇 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수요일엔 둘째 진우가 찾아왔어요. 35살인 진우는 2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진우 얼굴이 들떠 있었어요. 카페 2호점 얘기가 나왔거든요. 위치도 좋고 권리금도 합리적이고요. 근데 계약금을 이번 달 안에 넣어야 해서. 얼마나? 500만 원이요. 월세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데 계약금만 좀 도와주시면. 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진우야, 그렇게 갑자기 확장해도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계산 다 해봤어요. 1호점이 안정화됐으니까 이제 확장할 때가 됐거든요. 진우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품은 청년의 눈이었어요. 그런 눈을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알았다. 며칠 생각해보자. 진우는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그 주 금요일 막내 준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2살 준호는 사운드 엔지니어로 프리랜서 일을 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이번 달 공연 장비 카드값이 연체돼서 내일까지 안 내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요. 80만 원만 급하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 정산되면 바로 갚을게요. 그래, 보내마. 에리가 제 팔을 툭 쳤어요. 또 그렇게 쉽게. 이번만이라잖아. 그런데 이상했어요. 준호는 이번만이라는 말을 참 자주 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벌써 3번째였습니다. 저녁에 에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는데 벽시계가 유난히 크게 째깍거리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1분 빠른 시계가 오늘따라 더 빠르게 도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애들이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도움이 필요하니까 연락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긴 하지만. 에리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사람들의 속내를 많이 봐온 사람이에요. 에리의 걱정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서영의 10만원, 진우의 500만원, 준호의 80만원.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기관사 시절 작은 이상 신호들이 겹칠 때가 가장 위험했거든요. 하나하나는 괜찮아 보이지만 연결해서 보면 큰 문제의 징후인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벽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전히 1분 빠르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은 그 1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2024년 1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에리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깨웠어요. 여보, 머리가 핑 도네요. 식은땀도 나고. 얼굴이 새파래진 에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19를 불렀어요. 괜찮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현상 같아요. 하루 이틀 푹 쉬세요. 응급실 의사 말에 안심했지만 에리 모습이 너무 초췌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리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에리를 재운 뒤 저는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 다녀왔습니다.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서영이 제일 먼저 답장을 보냈어요. 아, 깜짝 놀랐네요. 내일 들를게요.
엄마 푹 쉬시라고 전해주세요. 진우도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신가요? 2호점 오픈 준비가 너무 바빠서 당장 못 가겠어요. 주말에 갈게요. 준호는 메시지를 읽기만 했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에리가 잠든 침실을 나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전기 톤이 떠올랐어요. 35년간 귀에 익은 철도 무전 신호였습니다. 정지 신호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지 신호를 보고도 달리면 탈선한다. 다음 날 오후 세 아이 모두 왔어요. 서영은 과일을 사왔고 진우는 카페 원두를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빈손이었지만 그래도 왔다는 것에 고마웠어요. 엄마 많이 아프셨어요? 서영이 에리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야. 에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아버지, 그런데 진우 2호점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이 슬쩍 꺼냈어요. 저도 궁금해요. 계약금 대출받기엔 이자가 너무 높거든요. 진우가 거들었어요. 저도 급한 게 있는데. 준호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다녀온 다음 날인데 아이들 대화 주제는 온통 돈이었습니다. 잠깐, 제가 말을 끊었어요. 지금 상황이 뭔지 알고 있니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서영이 의아해했어요. 엄마가 어제 쓰러졌어. 그런데 너희들 대화가 온통 돈 얘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라. 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 아픈데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돈 이야기면?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준호 SNS를 에리가 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준호가 새로 산 오디오 장비 인증 사진을 올린 거였어요. 가격표가 그대로 보였는데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제 80만 원이 급하다고 했는데. 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요청들, 모든 급한 상황들이 거짓이었다는 걸요. 정지 신호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리 눈에도 똑같은 실망이 보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아이들이 저희를 현금 인출기처럼 생각하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요. 서행해야겠어, 여보. 제가 말했어요. 속도를 줄이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 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암묵적 합의였어요. 사장, 서행 구간 이탈. 2024년 2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벽부터 공구함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5년간 모은 정밀 도구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보? 에리가 물었어요. 정리하고 있어. 이사 갈 때를 대비해서. 이사요? 응, 우리만의 시간을 찾으러. 공구함 열쇠 위치를 바꾸고 라벨을 새로 만들어 붙였어요. 나중에 누군가 이 집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되도록요. 그 다음엔 벽시계를 만졌습니다. 20년 넘게 1분 빠르게 맞춰온 시계를 정확한 시간으로 돌렸어요. 째깍 째깍 시계 소리가 달리 들렸습니다. 이제 남의 시간이 아닌 우리 시간을 살겠다는 의미였어요. 에리는 미용실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뭐 쓰는 거야? 이제 우리 몫의 시간이라고. 에리가 웃으며 보여줬어요. 30년 고생의 결론이 그 한 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으로 전국 자원봉사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남해안 작은 항구 도시의 3개월 거주형 봉사활동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어때요? 에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독거노인 돌봄과 항구 청소 봉사. 숙소 제공에 3개월 계약.
완벽했습니다. 아이들이 찾을 수 없을 만큼 멀고 그렇다고 위험하지는 않은 곳이었어요. 합리적이고 안전한 사라짐이군. 제가 중얼거렸어요. 계약을 마친 뒤 저희는 메모 한 장을 썼습니다. 우린 괜찮다. 찾지 말아라. 각자 삶의 신호를 보라.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이복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바람이야, 도연 씨? 부탁이 있어서요. 잠깐 여행을 가려는데 관리비 6개월치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애들이 오면 전달해 달라고요. 이복자가 눈을 반짝였어요. 여행이라. 좋은데? 그런데 왜 애들한테 직접 말 안 해? 말하면 말릴 거거든요. 하하, 그럴 것 같긴 해. 알겠어, 맡겨줘. 이복자는 의외로 시원하게 승낙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저는 벽에 걸린 전국 간이역 엽서들을 한 번씩 훑어봤습니다. 35년간 꿈꾸던 여행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준비됐어? 에리가 물었어요. 응, 이제 진짜 출발해보자.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택시에서 아파트를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는데 떠나려니 의외로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후회 안 해? 에리가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왜 이제야 했나 싶어. 기차역에 도착해서 표를 끊었어요. 남쪽 끝 항구 도시행 표였습니다. 승차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려주세요. 영무원의 안내 방송이 흘렀어요. 35년 전 제가 하던 일이었죠.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승객이었어요. 정지 신호에서 멈춰 섰고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했으니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에리 손을 잡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35년간 기관사로 달리면서 정작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여보, 바다가 보여요. 에리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정말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갈매기들, 엽서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끄고 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야. 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새로운 신호를 향해서요. 60대 부부 연락 두절, 경찰 수사 착수. 지역 뉴스에 저희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이들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항구 도시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고 있었어요. 아저씨 뉴스 봤어요? 함께 봉사하는 젊은 친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저와 에리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여행인데?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인터넷 댓글들이 가관이었답니다. 나중에 이복자가 전해준 이야기예요. 현금 인출기 취급한 자식들 때문에 떠난 거 아니야?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뭘로 보는지 알겠네. 저 나이에 가출이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론이 완전히 아이들 편이 아니었다고 해요. 서영이 제일 당황했답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정영택 형이 서영을 찾아간 일이었어요. 정영택 형은 제 철도청 동기입니다. 66살인데 아직도 규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서영아, 내 아버지가 왜 이럴 것 같니? 정영택 형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해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 기관사는 신호 어기면 승객을 잃어. 부모도 마찬가지야. 정영택 형다운 직설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도연이가 35년간 단 한 번도 신호 위반한 적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가출을 할 리 있겠니? 서영이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해요. 아버지의 가출이 충동이 아닌 신중한 결정이었다는 걸요. 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페에 손님들이 와서 수군거렸답니다. 사장님 부모님 실종되셨다던데? 어머, 그래서 요즘 안 보이시는구나.
진우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어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모든 게 불안했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집에서 발견한 엽서들이었어요. 진우가 집 정리를 하다가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전국 간이역과 항구 엽서 더미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35년간 모은 여행 컬렉션이었어요. 그 중에서 남해안 항구들이 특히 많았답니다. 설마 진우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봉사활동 신청 내역을 찾을 수 있었어요. 실종이 아니라 계획된 여행이었구나. 그때서야 아이들이 깨달았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했는지를요. 준호는 가장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실망하셨다고 자신이 SNS에 올린 장비 사진을 보며 후회했답니다. 80만 원이 급하다고 해놓고 200만 원짜리 장비를 산 게 얼마나 모순인지 깨달은 거죠. 이복자 할머니가 관리비를 전달하러 온 날 세 남매가 함께 모였어요. 할머니, 부모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서영이 물었어요. 알지. 하지만 안 알려줘. 이복자가 단칼에 잘랐어요. 왜요? 사람 찾지 말고 니네부터 신호등 고쳐. 이복자의 일침이 뼈에 박혔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부모님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는지를요. 우리가 정말 못됐구나.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이제라도 바꿔보자. 서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행동은 어려웠어요. 3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학부모 봉사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서영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동안은 바빠서 시댁 일이 있어서 하며 피해왔던 일들이었죠. 선생님이 직접요? 보통 학부모님들이 하시는데 동료 교사가 의외해했어요.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서영은 주말마다 학교 환경 정비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꼈답니다. 시댁 문제도 달라졌어요. 어머니, 다음 달 행사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음식도 저희가 담당하고 엄마는 그냥 손님으로 참석하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답니다. 서영아, 괜찮겠니? 그동안 친정 부모님께 도움받던 건 이제 저희가 할 일이에요. 서영의 변화를 남편도 느꼈어요. 더 당당해지고 더 주도적이 됐다고 했답니다. 진우는 2호점 계획을 전면 보류했어요. 확장보다 내실부터 다져야겠어요. 대신 회계 코칭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출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법을 배웠죠.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손익표를 만든 진우가 신나서 말했어요. 드디어 흑자예요. 진짜 흑자. 숫자로 확인하니 확신이 생겼답니다. 무작정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는 장비 일부를 중고로 팔았어요. 200만원짜리 장비가 80만원 급한 일보다 우선이었나?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았답니다. 체납된 카드값을 정리하고 작은 업체와 상근 계약도 맺었어요. 프리랜서 수입의 불안정함을 보완한 거죠. 어느 날 세 남매가 함께 집에 모였어요. 엄마의 미용실 장부를 함께 읽어보기로 했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장부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1995년 김순자 씨 파마약값 외상, 1996년 완납. 엄마가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셨네? 서영이 감탄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30년의 기록을 읽어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의 크고 작은 외상들, 명절 때마다 조금씩 받은 돈들, 어려운 이웃에게는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 기록들까지요. 엄마가 이렇게 꼼꼼하셨구나.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했는데. 장부 마지막 장에 에리가 쓴 글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몫의 시간. 그 글을 보는 순간 세 남매 모두 눈물이 났답니다. 우리가 정말 못됐구나. 서영이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복자 할머니가 그때 나타났어요. 울지 말고 행동해. 사람은 말로 찾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찾는 거야.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준호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너희들이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주면 돼. 이복자의 격려가 힘이 됐어요. 그날부터 세 남매는 달라졌어요. 돈 문제로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았고 각자 생활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시댁 행사를 자비로 준비했고 진우는 매일 손익 계산을 하며 카페를 운영했어요. 준호는 장비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실력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보였어요. 7개월 만에 저희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조건이 있어. 에리가 서영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걱정은 고맙지만 조건부터 들어. 우리 집에 오지 말 것, 돈이나 업무 부탁 금지, 3개월간 행동으로 보여줄 것. 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서영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약속 장소는 항구 도시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저희가 7개월간 지낸 곳 근처였어요. 재회 당일 식당에 들어서는 아이들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봤어요. 서영은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고 진우는 어깨가 더 넓어진 것 같았어요. 준호는 살이 좀 빠져서 정말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서영이 저희를 보고 눈물부터 흘렸어요. 많이 야위셨네요? 아니야, 오히려 건강해졌어. 제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식사를 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로.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로는 쉽지. 행동으로 보여줘. 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평소 다정한 에리답지 않은 톤이었죠. 그때 첫 번째 시험이 왔어요. 계산할 때가 됐는데 준호가 카드를 내밀다가 멈췄어요. 아, 한도 초과네요. 예전 같으면 아버지 죄송한데 계산 좀 했을 텐데 준호는 다르게 말했어요. 내일 봉사활동 같이 해도 될까요? 제가 시간으로 갚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보고 왔어요. 다음 날 준호는 정말 왔어요. 항구 청소 봉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일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진우가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카페 납품업체와의 새 계약서였어요. 2호점 대신 1호점 내실을 다지기로 했어요. 매출이 30% 늘었거든요. 숫자로 증명하는 진우를 보니 기특했어요. 확장보다 내실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우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시험은 서영이었어요. 아버지, 엄마, 다음 달 시댁 행사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엄마는 그냥 손님으로만 오세요. 괜찮겠니? 에리가 걱정했어요. 네, 이제 제가 할 일이에요. 그동안 너무 의존했어요. 서영 표정이 확고했어요. 식당을 나오며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정지 신호를 봤을 때 멈출 줄 아는 게 기관사야. 너희들도 이제 신호를 볼 줄 아는구나. 아버지, 3개월 더 지켜보겠어. 진짜 변했는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과는 다른 진중한 모습이었습니다. 헤어지며 에리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요, 여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저는 답했어요. 35년 기관사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안전은 잠깐의 주의가 아니라 꾸준한 습관에서 나온다는 걸요.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집에 무작정 오지 않았고 돈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연락하고 짧게 방문하고 무언가 가져오거나 도움을 주고 갔어요. 이제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에리가 항구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네, 애들이 변한 것 같아요. 진짜로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서영은 자립적이 됐고 진우는 신중해졌고 준호는 책임감이 생겼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날 아이들이 역에 마중 나왔어요. 어머, 많이 검어지셨네요. 서영이 에리를 보며 웃었어요. 바다에서 일하니까 그렇지. 에리도 웃었어요. 건강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아이들이 돌아가며 청소하고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벽시계였어요. 정확한 시간이네. 진우가 신기해했어요. 응, 떠나기 전에 맞춰놨어. 저는 시계를 다시 1분 빠르게 돌렸어요. 왜 또 빠르게 맞추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안전 여유야. 하지만 이젠 의미가 달라졌어. 우리 시간을 먼저 확보하되 너희들과 만날 때는 미리 예고한다는 뜻이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방문 전에 미리 연락드릴요. 서영이 말했어요. 그리고 각자 역할 분담해서 짧게 방문할게요. 진우가 덧붙였어요. 저는 매달 정기적으로 안부 인사드릴게요. 급한 일 말고요. 준호도 약속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드디어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제 출발 신호다. 제가 말했어요. 정지 신호에서 멈췄고 서행으로 확인했으니 이제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어. 한 달 뒤 저희는 다시 항구로 떠났어요. 이번엔 여행으로요. 월 2회는 저기서 지내자. 에리에게 제안했어요. 좋아요.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하니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35년간 기관사로 달리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고는 선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요.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 습관에 안주해서 경계를 늦췄을 때 일어나죠. 부모 노릇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신호를 보고 필요하면 멈추고 확인 후 나아가죠. 벽시계는 여전히 1분 빠르게 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젠 그 1분이 다른 의미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시간, 예고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20시 40분에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분 빨라요. 완벽합니다. 에리가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평온한 저녁이지만 이젠 진짜 평온입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저희도 아이들을 현금 인출기 취급하지 않죠. 가끔 연락이 와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엄마 좋아하실 만한 차를 하나 사왔어요. 이런 식으로요. 무언가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주러 와요.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을게. 제가 답해요. 철도 신호에는 3가지가 있어요. 정지, 서행, 출발. 저희 가족은 정지에서 멈춰 섰고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했어요. 이제 새로운 출발 신호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엔 또 항구로 떠날 예정이에요. 에리와 단둘이서요. 바다 소리를 들으며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여행을 즐겨볼 생각입니다. 기관사의 마지막 운행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네요. 이제 우리 집 신호는 초록입니다. 멈출 땐 멈췄고 서행으로 확인했고 다시 출발했지요. 벽시계는 여전히 1분 빠릅니다. 하지만 그 1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예비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몫을 챙기고 서로를 예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집 신호는 어떤 색입니까? 빨간 불이 켜져 있다면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멈추십시오. 노란 불이라면 속도를 낮추고 마음을 살피십시오. 초록 불이라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십시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 서로의 승객입니다. 멈출 용기, 서행의 인내, 출발의 존중, 이 3가지가 가족을 다시 선로 위에 올립니다. 저는 박도연이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다음 출발 시간을 함께 맞춰주세요.